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부 8강에서 반짝이는 보석 신금 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 보면 이해하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임수와 나부모행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부 9강 고요하고 지혜로운 임수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1. 기본 성향 및 천간관계. 키워드 양수, 초겨울, 휴식, 강, 바다, 포용력, 유연성, 지혜, 귀, 정입합, 병임충. 특성 임수는 양의 물로 초겨울에 해당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겨울에 이르면 성장을 멈추고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물상으로는 임수는 강, 호수, 바다 등 넓은 곳에 깊은 물에 해당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물도 해당됩니다. 성격은 넓은 물이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고 융통성과 이해심,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여 긍정적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임수일간은 물처럼 고요하여 속을 알기 어려우므로 음흉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물의 특징은 지혜와 정보를 뜻하므로 가두고 모으고 지혜를 축적합니다. 겉으로는 표정의 변화가 적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쉽게 나서지 않고 현실적이어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며 폭 넓은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임수는 통제력도 강한 편이어서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하며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점 임수는 속이 깊어 생각을 잘 알 수 없고 변덕이 심하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며 편견을 심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이 더 뛰어나면 수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합니다. 깊은 사색을 하는 것은 좋으나 비현실적이며 음란할 때도 있습니다. 임수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해보면 임수가 간목을 만나면 식신. 임수는 큰 물이고 간목은 다 자란 나무이므로 물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간목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태어났다면 학문과 문서적인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임수가 을목을 만나면 상관. 임수가 을목의 성장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을목은 잡초와 같이 실속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에 매진합니다. 화기운을 만나야 을목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 편재충. 임수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지만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더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태양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무척 활동적이고 장악력이 좋습니다.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편재는 소유욕이나 결과물도 중시하지만 일하는 과정을 즐기는 편입니다.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정제합. 넓은 바다와 작은 등불의 만남으로 합의되어 다정하지만 너무 사사롭고 작은 것에 매달려 큰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낭만적인 삶을 살지만 시기와 질투도 많고 이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수가 무토를 만나면 평관. 흐르는 강물을 무토라는 큰 제방으로 제어하니 물의 양을 조절하여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잘 대처하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됩니다. 간목이 있으면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물이 꽉 막혀 썩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임수라면 무토를 만나더라도 물이 얼어 있으므로 쓰임이 없게 됩니다.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정관. 기토는 이미 물기가 있는 토양인데 임수가 더해지면 기토가 모두 쓸려가 버리고 흙탕물만 넘치게 됩니다. 기토가 임수의 흐름을 방해하니 임수의 행동이 변질되는데 이것을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한다고 하여 기토탁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정관으로서의 작용은 없고 남자에게는 자식 문제가 생기며 여자라면 남편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깊어서 기토가 적당히 물을 흐리게 하면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호가 되어 좋습니다. 임수가 경금을 만나면 편인. 물의 수원지인 경금에서 샘솟듯이 물이 나오니 영리하고 인덕이 있고 지식과 재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름에 태어났다면 시원한 물이 나오니 인기가 좋은 것이고 겨울에 태어났다면 찬물의 한기가 가중된 것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경금이 많으면 배운 것이 많지만 써먹지 못하게 됩니다.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 정인. 신금은 잘 익은 가을의 열매인데 임수로 깨끗이 씻어 최상품을 만드니 빛이 나고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임수는 신금을 위해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을 합니다. 신금은 아는 것이 많고 영리하지만 생산력은 떨어지는 선비와 같아서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임수가 임수를 만나면 비견. 범람하는 두 강물이 합쳐졌으니 기세가 대단합니다. 어딜 가든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으며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무토가 넘실거리는 물을 제어해주지 못하면 사방으로 물이 튀는 것과 같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임수가 개수를 만나면 겁재. 임수에게 개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업이나 금전거래는 재물을 나가게 합니다. 호숫가에 비가 내리니 쓸쓸하고 감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름에 태어났다면 소나기 정도로 그치지만 겨울에 태어났다면 폭설이 내리는 것 같아 가난한 인생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임수일간이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족하므로 본인이 작성한 슬라이드 몇 장을 참고하시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무령상 명리학 소무승 저이라는 책에 313쪽부터 323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는 임수 기준의 십신이에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종이를 펴놓고 한 번씩 그려보세요. 잘 아는 것 같아도 외워서 하려고 하면 한두 개씩은 틀린답니다. 눈에 익어야 글자만 보고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나부모행. 이번 시간에는 나부모행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주 언급되긴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틀릴 나, 소리음을 쓰니 소리와 관련된 오행입니다. 동양에서는 궁, 상, 각, 치, 우라는 오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토, 금, 목, 화, 수와 연결되어 소리오행이 됩니다. 십간과 십이지에는 이미 오행이 들어있어요. 나부모행은 십간과 십이지를 합친 상태에 60간지에 붙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붙였는지 이론적인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깊이 안다고 해서 사주명리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관심이 생기면 오행대를 꼭 보도록 하세요. 60간지가 있으면 순서대로 붙이는데 2개의 간지를 묶어 붙이고 있어요. 갑자와 을축은 해중금, 병인과 정묘는 노중화, 무진과 기사는 대림목, 경호와 신미는 노중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외우신다면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어렵다면 자신의 생년월일시에 나부모행만 외우셔도 되고요. 표로 만들면 슬라이드와 같아요. 사주명리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는 나부모행이 나와요. 슬라이드에 둥근 표시 색깔로 칠한 부분이 나부모행이에요. 신축은 벽상토, 경인은 송백목, 경자는 벽상토, 을유는 천중수입니다. 경자와 신축이 있으니 벽상토가 2개입니다. 예전에는 이 나부모행을 가지고 궁합도 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목오행이 관이 되는 경우 사주 원국에 없지만 나부모행에 있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감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도 튼튼하고 남편도 잘 만났으므로 나부모행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또 어떤 명식은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아주 잘하는데 사주 원국에는 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성이 없는데 무언가를 받아들여 공부하는 일을 한다니 의심스럽지 않나요? 살펴보니 나부모행으로는 인성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인성이 보충이 된 셈입니다. 우리가 지장간에서 지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숨은 오행을 보듯이 나부모행도 없는 오행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사부 10강에서 생명을 기르는 계수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